네, 안녕하십니까. 이것만 알면 취업되는 취업 특강. 오늘은 바로 이미지 메이킹, 여러분의 외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면의 컨텐츠는 좀 민감해요. 민감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외형적인 측면의 어떠한 요소를 갖고 누구를 뽑는다, 뽑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저 역시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상당히 좀 꺼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과 진짜로 무언가 평가하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외형에 대한 호감을 느낀다라는 측면이요. 분명히 평가자는 공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가 예를 들어 외형적인 평가 요소가 평가지에는 절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가 있었죠. 외국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서류가 통과가 됐는데,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약간 대머리셨나봐요. 그런데 호텔 앞에서 이제 사람들의 인사를 하고 접객을 하는 측면이었었는데, 그 요소 때문에 떨어졌다. 차별이다. 차별이죠. 분명히. 그리고 그게 약간 인권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죠. 그럼 역으로, 여러분이 호텔 사장이면 뽑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모든 외적인 측면의 불합리함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한 상태로 서비스 업종에서 이러한 케이스,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의 외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뽑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예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그렇게 교수처럼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별의별 직업 얘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말인데요. 뭔가 헤어 디자이너 같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제일 어이없었던 건 마술사 같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데 더 교수 같았으면 좋긴 하겠죠. 그런 이미지가 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형적의 꾸미기 방식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필요하기도 한 것이고요. 간단히 말해서 뭐 쌍꺼풀 수술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미용 관리라든가, 요새는 이제 뭐 페이스 왁싱 같은 경우에도 꽤 많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안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의 본인의 이미지를 만드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안경 알이 없어요. 저도 안경 알이 없는데 좀 더 약간 교수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쓰고 다니는 거죠. 옆에 사진을 보시면 엘사가 보이는군요. 네, 화장 지운 엘사가 보이시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입금 전과 입금 후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기본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최소한의 외형을 갖춰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외형이라는 건 단순히 막 고쳐라 이게 아니라, 어차피 어차피 우리가요.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픈데 약간 이런 거예요. 고쳐도 우리가 이 얼굴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막 완벽하게 뭐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지금 입장에서 거의 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고 지금 나의 접근 방식으로서 조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깔끔함입니다. 깔끔함. 그러니까 깔끔함이라는 게 조금 전 연예인 사진에서도 봤듯이 수염이라든가 아니면 얼굴의 전반적인 측면에 이제 깔끔함 톤이라든가 머리에서 이제 잔머리 같은 게 있다거나 약간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사람들이 보면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깔끔함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악취가 난다거나 머리가 너무 떡져 있거나 부스스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죠, 현실에서. 그러니까 외형으로 인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럼 몇 가지 이제 포인트로 좀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무언가 이 기준인데, 제가 말하는 기준이라는 건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러니까 깔끔함이나 다른 측면에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미지 메이킹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선호하는 케이스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머리 스타일입니다.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마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마를 보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여기 눈썹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자신감 있는 표정, 말투, 아니면 인사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얼굴 면적을 가능한 한 잘 보이게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외형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자신감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너무 내려와서 이제 눈썹을 가리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다 보면 표정을 어떻게 밝게 짓더라도 실제로 사람의 얼굴이라는 측면의 표정이나 그 즉각적인 반응이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는 이마를 좀 정확하게 보이게 머리 스타일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너무 이제 내린머리라든가 백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해주시는 걸 선호합니다. 눈썹으로 내려와서 좀 더 한마디 더 하자면 요새 이제 특히 남학생 중에 면접에서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눈썹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데요. 한 가지만 주의를 해주시면 6개월 전에 하세요. 그러니까 면접을 앞두고 2주 전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눈썹밖에 안 보여요. 뭔가 면접을 봐야 되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보고 뭔가 소금냉이 같은 눈썹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알아서 좀 조절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학생들은 워낙에 화장을 잘 하실 테니까 제가 딴 것보다는 이것만 목이랑 얼굴이랑 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톤에 맞춰서 이제 화장을 할 때 색조 화장은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새 뭐 과즙 화장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면접에서 할 화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즙 화장을 하고 면접장에 오면 전날 술 먹고 온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라든가 립스틱 같은 경우에도 종류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색조보다는 약간 핑크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상하게 남학생들은 좀 뭐랄까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좀 웃으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 정도면 평균은 하지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 본인이 멋있는 걸 믿지 마세요. 본인이 멋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변에 물어보세요. 여사친이나 뭐 엄마나 누나, 엄마는 좀 그렇고 누나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검증돼 있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줄 사람은 회사에는 없어요. 회사에는 없습니다. 그건 엄마만 해주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케이스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만드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 이런 안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검은색 안경을 쓰셔야 돼요. 안경을 쓰셔도 무태 안경이나 색깔이 있는 이런 안경은 과히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으로 내려온다면 옷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건 좀 중요해요. 검은색 정장을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녀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약간 상조 복장으로 면접을 잘 안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약간 트렌디하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장 같은 경우에 볼 때 검은색보다는 약간 남색 계열, 여성은 베이지 계열도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의 얼굴 톤이나 스타일에 맞게 좀 입으실 필요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면접 복장하면 워낙에 체형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 면접 복장하면 다들 모델이 옷을 입고 나와서 본인의 체형에 맞는 그러한 루트의 옷들을 고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하얀색 셔츠, 그 다음에 깨끗한 구두, 그 다음에 남색, 청색도 원색 청색 아니에요. 좀 약간 남색에 가까운 청색입니다. 남색에 가까운 정장, 넥타이는 단색, 형광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가벼운 뭐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남색이나 아니면 파란색 계통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지원하는 회사에 로고가 있다면 그 로고색이랑 유사하거나 비슷한 넥타이 같은 걸 해주시면 훨씬 더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요. 이제 외형적인 측면은 이제 제가 약간 이 정도로만 멈춘다면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태도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선입니다. 시선 처리. 자, 어디를 봐야 되냐? 눈을 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선 눈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을 뚫어지게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실제 강의에서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과 10초 이상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시선을 피하게 되는 거죠. 이건 드라마 같은 데서도 대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눈을 똑바로 치켜두고 날 봐,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사람 혹은 부하 직원이 눈을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m에서 3m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 인중을 봅니다. 자꾸 착각하시는 게 이제 미간을 본다라는 분인데 미간을 봤을 때 2m가 넘어가면 눈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인중을 본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약간 눈이 내릴 깔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눈빛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게 인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 인중만 보면 되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움 때문에 인중을 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자소서 강의라든가 어떠한 키워드를 할 때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핵심적인 측면이라 여러분이 꼭 알려야 될 그런 문장, 강조점이 있는 문장이 있다면 그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눈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할 때는 깔아서 가고. 이게 바로 이 여러분의 시선 처리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여러분의 표정입니다. 표정.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업종을 가든지 간에 신입사원다운 이미지를 갖고 접근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에 다운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밝고 긍정적이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열정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사람 뽑을 때 여러분이 장이나 이런 케이스에서 사람을 뽑을 때 울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부족하더라도 즐겁게 웃고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처음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접근할 수 있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긍정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면접 시간입니다. 이 면접 시간 동안에 이미지 메이킹을 만든다는 건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나의 긍정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잘 웃으라는 얘기죠. 밝게 웃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 한번 웃어 보세요. 웃어 보십시오. 거울을 보세요. 자연스럽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열을 보이는 걸 싫어해요. 이 일을 보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밝게 웃으면요, 이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열을 보이기 싫어하다 보니까 자, 웃어야지, 웃는 표정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는 표정 해보세요 하면 이게 이렇게 일을 활짝 조커같이 웃으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웃는 사람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밝은 느낌이 안 나잖아요. 억지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웃는 연습을 하실 때는 이 꼬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요, 이 광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치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 내서 웃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막 면접 보고 있는데 하하하 뭐 이렇게 웃으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미소를 짓 때 이런 식의 이게 밝게 웃는 건 다양하게 소리는 내지 않고 웃는 모습을 연출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등을 기댈 생각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바닥 두 개는 다 바닥에 정확하게 대주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X자로 꼬시면 안 됩니다. 등을 너무 기댈 경우에는, 의자가 큰 경우에 이제 키가 작은 여성분 같은 경우에 다리가 떠서 계속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다른 제스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았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앉은 키를 가장 크게 쭉 핀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더. 실제 앉은 다음에 손발에 약간의 힘을 주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꽉 이렇게 주라는 게 아니라 약간의 힘을 주고 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제스처나 몸 동작이 마음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리도 막 떨게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른 자세를 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무릎과 발과 손에 약간의 힘을 주고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면접에서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 상황에서 이미지 메이킹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